느리지만 누구보다 깊은 내공으로 정성과 신념을 담아 만드는 두부. 내 두부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두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70여 년의 세월 동안 3대가 지켜온 맛. 살아 숨쉬는 두부를 만드는 박인준 명인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자락에 자리한 명인의 가게. 그중에서도 이곳에서 모든 맛이 시작된다는데요. 우리 두부 만드는 두부 공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손님상까지. 두부 명인답게 공방 한편에 불린 콩이 가득. 이 콩을 불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전날에 미리 불려놓아야 한답니다. 불려놓은 거죠. 요즘에 10시간, 겨울에는 12시간 이렇게. 콩을 불리면은 3곱 이상이 돼. 그 부피가. 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깨끗하게 씻어 10시간 이상 불려놓은 콩을 기계에 넣고 갈아 콩물을 만드는데요. 기계에 콩을 넣고 곱게 갈아주면 한쪽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뽀얀 콩물.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콩물을 짜고 남은 비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명인의 일을 덜어주며 효자 역할하는 녀석의 정체. 이 안에 맷돌이 있어가지고 맷돌이 갈면서 망을 걸쳐서 한쪽으로는 뒤로는 비지가 나오고 앞으로는 콩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분리를 해주는 기계죠. 맷돌에다 갈아서 자루에다 넣어서 짜서 위에서 갈면은 비지 따로 걸러 나오니까 너무 쉬워졌죠. 예전에 생각하면은 아찔합니다. 1대 주인장 때부터 3대 명인에 이르기까지 콩을 맷돌에 넣고 갈아내던 지난날. 거기에 불편을 느낀 명인이 직접 개발한 기계라는데요. 기계를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제 개발을 하고 바꿨는데 최근 기계는 이제 요거지만은 요 전에는 요거 사용했죠. 가는 거는 기계에다 맷돌에다 갈고 끓이는 것만 여기다 사용했어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할 적에는 이 큰 가마솥에다가 장작불 지펴가지고 이게 끓였는데 밑에가 누르니까 그 누린내 밑에서 올라와서 탄내가 올라와서 손님상에 나가면은 냄새 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사용하다가 이제 조금 발전돼서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킨 거죠. 기계 사용으로 수작업의 단점을 보완하며 한층 더 맛있어진 두부. 하지만 여전히 사람 손과 정성이 필요하다는데요. 거품이 있으면은 두부 만드는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거칠함도 있고 부드러움도 떨어지고 두부가 잘 안 돼요. 부드럽고 맛 좋은 두부를 만들려면은 거품은 걷어야 돼요. 그 공장이나 그런 데서는 소포제를 사용하지만은 저희는 그냥 직접 걷어서 다 버립니다. 그냥 거품은. 이 안에 구수한 냄새 나잖아요. 그 소포제 쓰는 집 공방에 가게 되면은 그 미미한 냄새가 나요. 좋지 않은 냄새.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도 맛있는 두부, 건강한 두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최고의 두부 맛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박인준 명인. 그 변함없는 노력이 지금의 두부 맛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과정이 맛의 한 끝을 좌우한답니다. 거품을 걷어낸 뒤 이어지는 다음 작업. 끓여야지 이제. 끓여야지 이제 두부를 응고시켜서 두부를 만드니까 이제 콩물을 끓일 겁니다. 이제는 비지가 분리된 콩물을 끓일 차례.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에서 끓이던 예탕식과 그 모습은 달라졌지만 여기에 담긴 정성은 변함이 없다는데요. 콩물이 끓으면서 생기는 거품도 일일이 걷어내주는 명인. 그런데 그때 명인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명인? 방금 그건 왜 하신 거예요? 아, 요 배관 속에 끓지 않은 물을 다시 올려서 끓여야 되니까.
맛에 아주 미세하게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전체가 다 99도 정도까지는 끓어야 돼요. 콩물 전체가 골고루 끓을 수 있도록 배관 속 숨은 콩물까지 완벽해요. 이렇게 빠짐없이 모든 콩물을 99도까지 끓여주면 뽀얀 콩물을 만날 수 있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느껴지는 구수함과 담백함. 그 맛을 보기 위해 먼 길 찾아주는 손님들. 이제는 그 손님들을 맞이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야말로 인산인해. 오픈과 동시에 가게 안이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일찍 도착한 손님만이 갓 나온 두부 맛도 먼저 맛본다죠. 저마다 명인표 두부 맛 음미하기 바쁜데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대기는 필수. 기다림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는 손님들. 바로 이 콩물 덕분이랍니다. 또 먹어요? 네. 이게 엄청 맛있어서요. 아, 엄청 맛있어요? 네. 여기요 두부 맛집이요. 한 번 온 적 있어요. 한 번 온 적 있어요? 기다림 끝에 만나는 환상적인 두부 맛. 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구나 맛있게 즐기는 담백한 두부. 입맛 까다로운 꼬마 손님의 맛 평가는 어떨까요? 완전 맛있고 한 살이 맛있어요.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품절되면 못 먹어요. 얼마나 억울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콩에다 뭘 넣는지 모르겠어. 나는 처음에 버터 넣은 줄을 알았어. 여기 그 콩에. 다른 데서도 두부를 먹어봤는데 여기는 진짜 이상한 두부. 내가 여태까지 먹은 두부는 이상한 두부 먹은 거야. 여기는 왜 이렇게 고소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다가 버터 넣었죠.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아니래. 근데 왜 고소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믿을 수 없는 고소함 자랑하는 명인표 두부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콩물에 섞어준다는 이것 때문이라는데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물. 두부 응고시키는 응고제입니다. 간수죠. 이 지금 쓸 간수는 제가 이제 그 27, 8년 됐나? 근 30년 가까이 되는데 홍모도에 그때 염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공수해온 간수를 근 한 30여 년 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숙성을 시키게 되면 이 간수가 부드러움도 있지만은 달콤함이 같이 겸비가 되죠.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맑은 물처럼 보여요. 정성이 가득한 간수죠. 두부 맛을 좌우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부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수 간수. 그런데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간수의 양이 계절마다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날씨, 온도 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간수 들어가는 양이 다 다릅니다. 그날 조금씩은 차이가 다 나요. 간수 넣는 양이. 간수의 양은 달라져도 변함없는 게 있으니 콩물에 간수를 넣고 섞어주면 생기는 변화. 입자가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콩물과 간수가 만나 입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매직. 콩물을 주걱으로 갈랐더니 선이 그어질 정도인데요. 여기에 주걱을 넣었다 들어올리니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두부의 입자. 천천히 아주 조금씩 주걱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새 콩물과 순두부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순두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순물하고 순두부하고 분리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몽글몽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두부. 이제 순두부가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면은 아마 쉬 저으면서 응고를 시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쉬 저으는 것보다는 두부의 끈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주걱으로 들어 올리면서 두부가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염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순두부의 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방식을 고집한다는 박인준 명인. 게다가 순두부를 두부로 만드는 과정은 더 많은 손길이 간다는데요. 순두부를 하나하나 면포에 담고 일일이 수분을 빼줘야 한답니다. 커다란 판에 한 번에 부어 두부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다 보니 아내 승효 씨의 도움이 꼭 필요하답니다. 지금은 달인급 실력을 자랑하는 아내 승효 씨지만 처음에는 이 작업이 낯설었다는데요. 두부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판에다 이렇게 누르는 두부만 생각했었는데 거기 보자기 하나씩 이렇게 싸는 거 보고 이게 꼭 찐빵 같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찐빵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죠. 어머니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왜 저렇게 두부를 어렵게 만들지? 그냥 뭐 판에다 넣어서 이렇게 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부의 맛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저런 공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두부 맛이 저렇게 좋고 이렇게 판두부랑은 차원이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판두부와는 달리 압력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는 방식으로 면포로 싼 두부에 물을 빼고 처음 면포에 싼 이 두부에 물이 빠지면 빈 공간에 다시 두부를 채워 넣는 2차 성형 과정을 거칩니다. 요 과정은 크기도 맞추고 이렇게 표면이 좀 반드럽고 이렇게 그 예쁜 모양으로 성형시키는 과정이에요. 성형을 잘 해갖고요, 전시장에. 위에는 이렇게 덜 눌렸기 때문에 고르게 물 빠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게 밑으로 가게 하고 밑에 있던 거는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고르게 물 빠짐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서 한 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두부가 완성돼요. 보기에도 너무나 부드러울 것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명인이 정성으로 만든 주먹 두부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탄력도 있어 보이죠? 부드럽기도 하지만은 일단 맛을 보셔야지 그 느낌을 아시겠죠? 세상에 이게 두부 맞나요? 흔히 두부에서 볼 수 없는 극강의 쫀득함을 자랑하는데요. 마치 갓 구운 식빵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제 모양도 일반 두부하고는 좀 다르고 부드러움도 있고 탄력도 있고 맛도 요리했을 때는 확실히 달라요. 더 맛있는 두부 요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늘 노력한다는 명인. 본인만의 철학과 고집으로 우직하게 맛을 지켜왔는데요. 그게 바로 명인의 두부 요리가 특별한 맛을 자랑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 비결이랍니다. 일단 한 번 맛보면 오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게 만든다는데요. 평일날은 점심 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웨이팅이 걸리고요. 주말에는 끝날 때까지 3시간도 기다렸다 드셔요. 그리고 손님들이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더 있을까요? 맛.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메뉴의 맛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은 계속 채우고 그 와중에 부지런히 신메뉴 개발까지
이러니 한 번 손님이 단골 손님 될 수밖에요. 기본 웨이팅 2시간씩 기다리면서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남한산성까지 올라와가지고 기다렸다 먹는다는 거는 맛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정식으로 영업 허가 내면서 메뉴가 많이 늘어났죠. 그 노력 끝에 완성한 명인표 두부 한 상.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지만 꼭 먹어봐야 할 추천 메뉴가 있답니다. 두부전골, 두부조림 이 2가지 정도는 손님분들한테 각종 채소와 버섯 위에 신선한 해산물 가득 20가지 이상의 재료로 꽉 채워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우리 메인 메뉴 두부전골입니다. 처음에는 손님들 안 드셨어요. 두부전골 처음 만들어서 나갈 때는 육수 맛도 별로 없던 것 같고 이제 그게 긴 세월 동안 손님들이 원하시는 맛을 찾아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주먹두부와 잘 어울리는 재료만 엄선해서 세월이라는 조미료로 맛을 더해 명실상부 효자 메뉴로 등극한 두부전골. 이 두부전골 맛의 핵심은 부드러운 두부와 잘 어우러지는 칼칼하고 개운한 국물 맛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아낌없이 넣어주는 신선한 채소와 6개월간 숙성한 숙성 양념의 환상의 콜라보. 여기에 노릇노릇 튀긴 두부까지. 예전에는 이제 어머님이 해주실 적에는 고추장 넣어가지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요리로 해서 나가는 거는 베이스가 고춧가루, 간장, 숙성시킨 거. 오래 숙성시켜 더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명인표 양념과 정성으로 만든 주먹두부의 만남. 그 소리부터 벌써 맛있는데요. 손님들이 말하는 이 집의 진정한 밥도둑. 두부찜이요. 조림 형태라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은 어르신들 입맛에도 딱. 집에서는 밥 잘 이렇게 안 드시는데 이 두부 요리를 하면은 2공기 가까이 드시니까 자꾸 두부집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호불호 없다는 또 다른 밥도둑. 들기름에 튀기듯 굽는 두부 철판구이인데요. 프라이팬을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한 군데는 타고 한 군데는 덜 익고 이런 현상이 나는 색상도 안 좋고. 어느 한 곳 안 익은 데 없이 쉴 새 없이 움직여서 골고루 잘 익혀준 두부구이. 뽀얀 두부가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들었는데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그야말로 겉바속촉. 어린이 손님들 입맛 완벽하게 저격.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그야말로 일품이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한국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K맛 궁합. 새하얀 두부와 빨간 김치가 만났습니다. 저희는 물론 묵은지죠, 묵은지. 1년 이상 숙성시킨 묵은지. 잘 익은 묵은지에 고춧가루를 씻어낸 뒤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센 불에서 달달 볶아 고소함까지 추가해준 뒤 명인의 화려한 웍질로 맛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리고는 잘 볶아진 김치에 고춧가루 뿌려 다시 한번 센 불에서 달달 볶아 마무리. 두부김치 하나도 오랜 시간과 정성을 담은 뒤에야 비로소 손님상에 오를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귀한 손님을 위해 마음을 함께 담아 내어봅니다. 이거 맛있게 드시면서요. 아니, 잠시만요. 네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체인을 내주세요. 저 이런 거 돈 주고 사 먹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큰일 났네. 맛을 대변하는 진실의 미간. 깜짝 놀랄 맛이야. 얘는 정말 해성탄이야, 해성탄. 들기름 향이 막 명인이 서비스하는 손님들의 정체는요? 아, 그분들은 두 번째 지금 저한테 면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제주도에 사시는데 체인을 하나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다니면서 두부 맛을 이렇게 맛보고 다녔는데 저희만한 두부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부는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아직까지는 제가 분점 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는.